신고가 갱신, 매일매일 청천부지로 치솟고 있는 시가총액의 주인공 엔비디아. 하지만 한때 그보다 10배 더 강력했던 기업이 있었던 거 아시나요? PC 시장의 품질 보증 수표로 불리던 전 세계의 반도체 제왕, 바로 인텔입니다. 인텔이 언제 그 정도였어? 그쵸. 지금의 인텔은 2010년 중반 이후 급격한 추락 후 현재는 AI 시대의 낙오자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만약 인텔이 애플 아이폰 칩 제작을 맡았다면? 엔비디아를 인수했다면? 지금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단순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 됐었을 수 있던 이야기였다면 어떨까요? 실제 기회가 인텔에게 왔었거든요. AI, 모바일, 반도체 시장까지 압도적으로 세계를 지배했을 수 있던 그 회사는 왜 스스로 기회를 버렸을까요? 그렇게 뒤처져 가던 인텔이 최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텔은 리프탄 CEO의 취임과 함께 강력한 부활 전략을 가동하며 최근 주가가 100% 이상 폭등하는 등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MS, AWS가 인텔 18A 공정을 택했다는 뉴스, 그리고 2025부터 2026년 양산 로드맵 발표 등의 호재들이 우후죽순 흘러나오고 있죠. 이건 인텔의 부활의 신호일까요? 마지막 반등일까요? 오늘은 반도체 제왕 인텔의 몰락과 부활을 이야기해봅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인텔은 품질 보증 수표 그 자체였습니다. 인텔 인사이드라는 로고만 붙어 있으면 PC가 팔리던 시절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함께 윈텔 동맹을 이루며 당시 전 세계 PC 산업의 표준을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성공 공식이 훗날 인텔을 몰락으로 이끄는 족쇄가 될지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죠. 1990년대 윈텔 동맹으로 전성기를 보내던 인텔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눈에 띄는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첫째, 모바일 시대의 흐름 외면. 인텔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던 시절, 스마트폰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을 때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 칩을 두고 인텔의 칩 공급을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거절했죠. 거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스마트폰은 PC보다 작고 시장 규모도 훨씬 작다 는 이유였습니다. 훗날 인텔의 전 CEO 오텔리니는 이 결정을 실수였다고 회고합니다. 당시 인텔은 여전히 PC CPU 시장에만 집중하며 모바일 시장 진출을 소홀히 했습니다. 결국 애플은 자체 칩 개발에 나섰고, 그 결과 퀄컴이 모바일 AP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인텔은 뒤늦게 따라가 보려 했지만 2016년에 모바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텔이 놓친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 AI의 핵심 기술 GPU 기회 상실. 인텔은 AI 시대를 주도할 핵심 부품인 GPU의 중요성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인텔은 2005년 엔비디아를 인수할 기회가 왔었음에도 GPU는 그래픽용일 뿐이다 라는 판단으로 기회를 놓쳤으며, 그 판단이 AI 시대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이는 인텔이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 시장을 엔비디아에게 내어주는 결정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AI 시장을 지배하는 건 GPU를 만든 엔비디아입니다. 그때 인텔이 엔비디아를 품었다면 지금 판도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지금은 엔비디아가 인텔을 이수하니 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정반대의 이야기였던 거였죠. 이게 인텔이 놓친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세 번째, 기술력 약화. 인텔은 오랫동안 자사 공장에서 직접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하는 IDM 방식을 고수해왔고, 이에 대한 인텔의 자부심은 굉장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자부심이 몰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 인텔은 첨단 공정인 7나노 전환의 수년간의 지연을 겪으며 기술 리더십이 무너졌습니다. 반면 그 사이 생산에만 집중 투자한 TSMC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파운드리 기업들이 인텔을 추월하며 기술 리더십을 확보했습니다. 인텔의 기술력 약화는 경쟁사인 AMD가 라이젠을 앞세워 PC CPU와 고수익 서버용 CPU 시장 점유율까지 대거 빼앗기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인텔의 기술력은 이때부터 더 이상 업계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인텔의 문제는 단지 기술력이 아닌 내부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기 실적 집중. 과거 CEO들은 장기적인 투자보다 단기적인 실적 개선에 집중하여 대규모 핵심 연구 인력을 정리해고 했습니다. 네, 핵심 인재들을 그렇게 대규모로 내보내도 되는 건가? 네,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죠. 그 인재들이 어디로 갔을 것 같나요? 바로 AMD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들이 AMD로 이탈하면서 인텔의 기술 개발력이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신뢰도 추락.
2018년도 인텔은 CPU 보안 이슈가 발견됐지만 이를 은폐하려 했고 그 덕에 더 큰 신뢰도 하락을 겪었습니다. 그에 겹쳐 고위직들의 주식 대량 매도 사실까지 드러나며 기업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기술 제국의 오만함이라는 불명의 호칭이 따라붙었습니다. 대형 고객 이탈. 인텔의 핵심 고객인 애플이 2020년부터 인텔 CPU 대신 자체 개발 칩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인텔의 위기가 표면화되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쇠퇴해가던 중 2021년 한 남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인텔의 전 CTO 출신이자 전설의 기술통으로 불리던 팻 겔싱어 CEO입니다. 그는 복귀와 동시에 IDM 2.0 전략이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그 전략은 바로 그동안 닫혀있던 인텔의 공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방안입니다. 팻 겔싱어는 취임 당시 우리는 다시 기술 리더십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인텔은 남의 칩도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며 IFS, Intel Foundry Services를 시작했습니다. 최근의 인텔의 주가 폭등은 과거의 적자 구조를 끊어내고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팻 겔싱어 CEO의 강력한 IDM 2.0 전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전략은 인텔의 과거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현 시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최선의 혁신입니다. 팻 겔싱어 CEO는 인텔의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부를 IFS로 독립시켜 외부 고객 유치에 집중하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이 전략의 목표는 자본 효율성 제고와 거물 고객사 유치에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투자금으로 인텔 전체 수익성을 깎아먹던 구조를 분리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과 크게는 엔비디아, 아마존, 심지어 AMD까지 고객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죠. 과연 계획대로 진행이 될까요? 놀랍게도 이 전략은 통했습니다. 이 전략은 즉각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IFS에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고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인텔의 최첨단 공정인 18A 노드에서 맞춤형 AI 칩을 생산하겠다고 발표하며 인텔 파운드리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인텔에게 가장 절실했던 경쟁력에 대한 신뢰 투표였습니다. 심지어 한때 인텔의 점유율을 빼앗았던 경쟁사 AMD와도 칩 제조 협상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파운드리를 통한 사업 영역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존심 때문에 닫혀있던 문을 열자 오히려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인텔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선 무너졌던 기술 리더십을 되찾기 위해 그들은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4년 안에 5개 노드 개발이라는 초강력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20A, 18A, 14A 등 차세대 공정 기술을 잇따라 상용화하고 선점하겠다는 계획이죠. 최근 인텔은 실제로 이 로드맵의 핵심인 18A-2나노미터급 공정 양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정은 TSMC와 삼성전자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차세대 2나노 시장을 인텔이 선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만약 인텔이 높은 수율로 2나노 양산을 현실화한다면 인텔은 정말 다시 한번 과거의 기술 왕좌를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AI PC 및 서버 시장 재도전. 그리고 AI 시대는 인텔에게 새로운 무대를 제공합니다. 인텔은 기존 PC 시장을 넘어 AI 연산 기능을 내장한 AI PC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강조하고 서버용 CPU에서도 AMD의 빼앗긴 점유율을 되찾기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혁신 중에 여기서 미국 정부의 지원까지 더해졌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핵심적으로 이번 인텔의 주가 폭등에 연관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미국 정부가 완전하게 소유 및 통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현재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은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미국의 반도체법 칩스법을 통해 인텔의 국내 공장 건설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인텔에게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미국 기술의 상징으로서 인텔을 되살리려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인텔은 다시 한번 개인용 컴퓨팅의 표준을 만들 기회를 잡았습니다. 인텔의 주가는 최근 몇 달 1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 폭등은 몰락을 딛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베팅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팻 겔싱어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부활은 2030년 이후에나 증명될 것이다. 그 말은 아직 싸움이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인텔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CEO 교체가 있었습니다. 팻 겔싱어 CEO는 강력한 IDM 2.0 전략을 추진하며
인텔의 재건을 이끌었지만 결국 4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는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영업 적자 등으로 인해 이사회와의 마찰 끝에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의 후임으로는 반도체 설계 분야의 거장으로 불리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전 CEO 리프탄 신임 CEO는 고객 중심과 엔지니어링 우선에 기반한 비전을 발표하며 인텔의 핵심 전략인 파운드리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팻 겔싱어가 던진 부활의 불씨를 새로운 리더십 하에 더욱 강력하게 키워나가야 하는 의지를 이어나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활을 위해서는 몇 가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수율 확보. 18A 등 최첨단 공정에서 불량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경쟁사와의 격차 해소. TSMC와 삼성전자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확고한 파운드리 고객층을 얼마나 빼앗아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현재의 인텔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IDM 두조명이라는 혁신적인 전략과 기술 로드맵의 가속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왕국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안주했던 인텔은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공식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왕국의 부활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진짜 위기는 실패가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텔의 부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삶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머니폭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